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의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8월 13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밀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이든 부동산, 주택을 포함해서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할 때 있어서 전부 다 취득세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일단 취득할 때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유상거래라는 거는 이제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죠. 그리고 이제 무상거래는 뭐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그리고 농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부동산 종류별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전부 다 알려드리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우리가 이제 원룸이나 아파트나 제일 많이 사고 파는 물건들이죠. 매물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요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취득세는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계단형이라 볼 수 있고요. 먼저 제가 취득세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취등록세, 등취득세 이런 말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됐습니다. 벌써 수년 됐습니다. 수년 됐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한 가구에 뭐 1인 내 몇 집이 있든 똑같습니다. 중과간이기 때문에 주택을 유상거래 하실 때, 아파트를 사실 때, 주택을 사실 때, 그 건건에 대해서 거래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집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취득세는 6억 원과 9억 원이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중요한 기준점인데, 먼저 6억 원 이하일 때 6억 원 이하니까 포함도 되죠. 6억 원까지입니다. 취득세가 1%입니다. 취득세가 1%. 그리고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까지. 요게 이제 취득세가 2%고요. 여담이지만 한 7, 8년, 한 8, 9년 됐죠. 그때는 9억 원이 기준이었어요. 9억 원까지는 취득세가 1%, 9억 원 넘어가면은 취득세가 2%. 참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3%고요. 취득세가 3%고 기본적으로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에다가 취득세의 10%, 그러니까 이제 6억 원까지는 이제 취득세가 1%니까 지방교육세가 0.1%가 또 붙고요.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까지는 취득세가 2%, 지방교육세 0.2%, 9억 원 초과할 때는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지방교육세가 10%씩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건물면적이 85제곱미터 넘을 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이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말랐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설계하고 건축을 할 때 4층에 주인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세대도 사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를 않게 설계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발코니 확장하는 셈이죠. 우리 아파트도 모델하우스 가보면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전용면적이 원래는 84.9 얼마, 84.97, 84.98 이런 식으로 전용면적을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으로 이제 발코니 확장 면적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아파트 33평, 34평 크기가 조금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세대 볼 때보다. 근데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4층에 한 집만 있을 때, 한 집만 있으면은 절대로 85제곱미터, 한 99.9%는 85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를 합니다. 건축사에서요. 그런데 계단실이 있습니다. 그죠? 계단실이 있다 보니까 4층이 85제곱미터가 넘도록 건축물 내장이 나와요. 그래서 4층 우리가 원룸을 구입하실 때도 4층에 한 가구만 있을 때는 건축물 내장상 면적이 4층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농어촌 특별세가 조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누진 단계가 세분화됩니다. 누진 단계가 세분화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선형으로 바뀝니다. 이 말도 또 무슨 말이냐면 자꾸 말을 얘네들을 좀 어렵게 해놓죠. 그죠? 이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공무원들은 좀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쉽게 풀어주면 좋을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개정안은 슬라이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근에는 우리가 그 대출을 받을 때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뭐 처음에 2%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1.5%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3%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서서히 깎여요. 슬라이딩식으로. 하루하루가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100만원 단위인데요. 100만원 단위인데 6억 100만원, 6억 200만원, 6억 300만원 10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취득세가 슬라이딩식으로 늘어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엑셀 파일로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억원까지는 취득세가 1%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6억원을 초과 6억 100만원부터 9억까지는 취득세율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것도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세율은 취득가액의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에서 또 3을 또 뺍니다. 복잡하죠, 그죠? 근데 수식을 써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단위를 억이라고 했는데요. 취득가액이 6억 100만원일 때 그럼 6.01 곱하기 3분의 2 0.6667 곱하기 해서 나온 값에서 이제 3을 뺍니다. 그럼 그게 이제 취득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 다음 표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9억원 초과는 3%로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이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6억원 및 9억원에서 이게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취득세율이 거의 배로 6억에서 6억 100만원 될 때는 거의 배로 뛰어버리고요. 9억에서 9억 100만원이 될 때는 취득세가 1000만원씩 뛰어버려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유혹이 좀 있죠. 뭐 저희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 매매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든 다운계약서든 쓰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세금은 채적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뭐 득은 보겠지만 매도인분 매수인분 득은 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10년씩 마음 조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쓰진 않습니다. 개정 이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제거합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쓰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죠, 그죠? 이 말은 이제 세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뭐 공무원한테 따질 내용은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언제 내면 되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유상거래, 그 다음에 무상거래,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원시 취득,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지목이 전이나 답인데 대로 바꿀 때 그럴 때도 내고요. 그리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를 내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택 유상거래를 말씀을 드리니까 요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 유상거래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취득 시기가. 그런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없다든가 그리고 잔금 지급일보다 먼저 등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때를 취득 시기로 봅니다. 취득 시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주택 유상거래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상거래는 뭐 상속, 증여, 기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요거 참고 삼아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계정세율을 적용을 해서 대입을 해서 취득세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금액을 세분화시켜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엑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6억 초과해서 7억 5천만원 미만, 그러니까 6억 100만원부터 7억 4천9백까지는 요 칸 안에서 아무 때나 금액을, 거래가액을 입력을 하시면 이쪽 오른쪽에 계정취득세가 자동적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억 5천 100만원에서 8억 9천 9백까지는 여기 안에 7억 5천 밑으로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 오른쪽 계정취득세란에 바뀔 겁니다. 계정취득세에서 봤을 때 7억 5천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정세율을 계산을 하면 6억 원 초과해서 이제 9억 원 이하까지는 제가 요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 했죠. 수식이 3분의 2가 0.667이 됩니다. 0.667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곱해버리면은 6억 1천만원일 때는 1.067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1.067은 1.07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계정세율이 되고요. 그러면은 6억 1천만원일 때는 현행 취득세는 1220만원이지만 개정되면 651만원으로 취득세가 569만원이나 깎입니다. 절세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계산하면 약 625만 9천원 625만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거고요. 여기 7억 5천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끼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반대네요. 요렇게 줄어듭니다. 점진적으로 요렇게 줄어드네요. 그래서 이제 7억 5천만원이 될 때까지는 이런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그 7억 5천이 넘어가 버리면 7억 5천이 넘어가 버리면 9억까지 금액에서 취득세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9억일 때는 취득세를 900만원이나 더 내게 됩니다. 900만원이나. 그러면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버리면은 99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를 내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계정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억 5천이 넘고 9억이
7억 5천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파시는 분께서는 올해 안에 장까지 치시면 좋고요. 그리고 6억 초과해서 이제 7억 4,900까지 이 사이에 물건을 매도하실 때는 저는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내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래 금액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복비까지 다 계산을 하거든요.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취득세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매 금액에서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좀 눈치 게임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렸던 영상은 취득세 개정되는 거, 이 부분을 좀 발빠르게 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선진국도 보면 이제 거래세를 높이든가 보유세를 높이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하는데, 거래세는 취득세고요, 보유세는 재산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세도 좀 많이 높여놨죠. 많이 높여놨고 취득세요. 보유세는 점점 더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땅은 공시지가, 이거를 토대로 재산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공시가액들이 사실 제 예전부터 보면은 한 50% 정도 수준, 40% 정도 수준, 이 정도였어요. 실거래 금액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실거래가에 준하게 그만큼 올린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도 상당히 올라가죠.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오늘 드렸던 설명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 연락 주시고 하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엑셀 파일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원룸업자 이야기, 매도인 이야기죠. 원룸업자뿐만 아니라 원룸업자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요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모토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자 할 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손뼉도 마주쳐야 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데, 그 양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